네, 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확인 문제 할 차례죠. 예,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2교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이역 행동하는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용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예, 그래서 신출, 나기, 신출, 내기, 요 내기가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내기, 신출, 내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풋나기, 풋내기, 내기가 맞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비와 냄비 있을 때 예, 냄비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어 나베에서 왔습니다만, 그래서 어원적으로 따지면 남비가 더 어원에 가깝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미 우리말화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비, 이역 행동화를 인정하는 그건 예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호랑이, 호랭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호랑이가 맞고요. 지팡이, 지팽이, 지팡이가 맞습니다. 부침 1번 보시면 아지랑이, 아지랭이 이거 괜히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예라고 그랬죠. 아지랑이가 맞고요. 예,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나부랭이, 이건 나부랭이가 맞고, 또 웃기는 게 너부렁이, 나부랭이보다 좀 더 큰 것. 예, 뭐 약간 박사는 이제 석사를 보고 예, 너부 석사 예, 나부랭이라고 부르고, 예, 또 이제 석사는 또 이제 학사를 보고 학사 너부렁이라고 예, 이렇게 뭐 하여간 뭐 부르는 예, 하여간 배워봐야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예, 하여간 어쨌든 예. 너부렁이, 예,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나부랭이는 나부랭이고, 너부렁이는 너부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이 2번 보시면, 유기장이, 유기쟁이, 예, 요거는 노것을 만드는 기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장이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멋장이, 멋쟁이, 요거는 이제 멋은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멋쟁이 뒤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갓장이, 갓쟁이 중에 뭐가 맞느냐? 둘 다 맞다. 대신 뜻이 다릅니다.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갓쟁이는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 시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형태 표준어. 제시팡,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괴팍하다, 예, 앞에 게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팍하다, 괴팩하다, 이거 틀립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먼이 맞고 구면이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간 여기 야, 여, 요, 유 이런 이중 모음보다 이렇게 단순한 단모음 아, 여, 아, 어 이런 게 맞다는 예, 그런 내용이 표준어 규정 시팡이 되겠습니다. 구면 대신 구먼, 뭐뭐 했구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 했구먼이 맞습니다. 했구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류나무 틀리고 미루나무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력이 틀리고 미륵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니가 틀리고 여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왼다리 틀리고 온다리 맞고요. 그 다음에 의례가 틀리고 의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서 좀 다룬 바가 있는데, 하여간 의례와 케케묵다, 바로 뒤에 나오는 케케묵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래서 의례, 케케묵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의례 같은 경우는 원래 의례적으로 의례에서 예,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의례가 예, 그게 이제 어원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으므로 의례를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켜켜이 묵다, 예,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켜켜이 묵다가 예, 변화된 캐캐 묵다가 요게 이제 어원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기 때문에 캐캐 묵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대 대신 허우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허위적 대신 허우적이 맞습니다. 이렇게 단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보시면 미류나무 있죠? 미류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에 가깝겠군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원을 이미 잊어버리고 예, 예, 우리 고유화되었다고 생각해서 미루나무로 그렇게 표준한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인데 이제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루로 쓰기로 한 것이고, 의례 역시 원래 의례에서 예, 의례가 되었던 것인데 리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들도 모두 다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화된 예, 단모음 형태들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팍하다. 예, 이거는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열의 단어로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그래서 괴팍하다는 팍입니다. 그런데 강팍하다는 팍이에요. 팍이라는 게 뜻밖의 한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이런 것들은 다 팍이 뜻밖의 한자입니다. 예, 그래서 어원을 살려가지고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이렇게 쓰지만 괴팍하다는 괴팍하다로 쓴다는 것, 예, 두 개를 묶어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팍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팍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성을 내다, 팍성은 갑자기 성을 내는 성질,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셋 다 뭐 쓰면 쓰는 단어고 뭐 안 쓰면 안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팍하다, 괴팍하다는 괴팍이고 그 다음에 강팍은 팍이다라는 것 같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2번 개정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요거는 그냥 원래대로 팍 한자 팍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괴팍하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앞에 걸 맡겨야겠죠. 그 다음에 의레와 의리에가 있는데 의레를 맡겨야 했습니다.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들입니다. 그렇지만 강팍하다는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얘네들은 강팍하다를 맡겨야 했다는 것 뒤에 게 맞습니다. 다음에 표준어 규정 1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변화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제 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구려가 있고 구료가 있네요. 예, 요거는 저기 앞에 있는 구려, 뭐뭐 했구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요거를 맡겨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예전에 이제 구료가 맞았나 봐요. 그런데 바뀐 형태 구려를 맡겨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깍쟁이가 있고 깍정이가 있네요. 요 서울 깍쟁이 할 때 그때는 이제 깍쟁이로 쓰고요. 깍정이는 옛날에 서울 깍정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만 하여간 깍정이는 깍쟁이의 뜻으로선 틀립니다. 그렇지만 깍정이가 또 뜻이 있죠. 요게 이제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 요거는 이제 깍정이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깍정이, 요거는 이제 뒤에 걸 맡겨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라다와 나무레다가 있는데, 나무라다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레다, 요거는 이제,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함께 이제 묶어서 볼 게 이제 바라다죠. 바라다가 맞고 바레다가 틀립니다. 바라다, 나무라다가 맞습니다. 그 나무레다, 바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 미수가 맞습니다. 앞에 미루가 맞았죠? 미수가 맞습니다. 미시가 틀리고, 미류가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바라다, 그 뒤에 바로 나오네요. 그럼 뭐 앞에 있는 나무라다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레다 틀리고 바라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바랐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추가 있고 상치가 있는데 이것도 상추가 맞군요. 미수, 상추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실업의 아들 이렇게 있는데 실업의 아들 마치 실업자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사실 이제 그 뜻이 아니고요. 실업의 아들은 실없는 아들은 자식이죠. 그러니까 실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실없는 녀석. 요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막 맨날 그냥 좀 뭐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그렇게 뭐 좀 실하지 못한 좀 일추진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업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하여간 이거는 실업자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실없다. 그러니까 실하지 않다. 실없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실없는 아들, 실없는 자식이니까 실없는 자식, 실없는 놈, 뭐 이런 뜻으로 그래 실업의 아들이 원래 그 어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책, 요거는 한자 주착에서 왔네요. 그런데 주착 대신 주책 이렇게 바뀐 한자, 이거는 이제 고유화됐다 가지고 주책을 그렇게 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다, 지리하다. 자, 이것도 뭐 미시가루, 그 다음에 앞에 그 상치, 요거 같이 보면 되겠네요. 다 우 시리즈네요. 그래서 미루, 그 다음에 미수, 상추, 지루, 요런 애들 다 묶어가지고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리하다가 아니라 지루하다가 맞다. 한자로 보면 지리가 맞아요. 근데 어원에서 바뀐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으니까 지루로 그렇게 지루하다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튀기와 특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튀기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튀기는 이제 혼혈화를 좀 낮춰서 이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89년도 당시에 좀 이렇게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용례로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약간 요 용례는 좀 하여간 없애든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 특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그 특이의 특 있죠? 특이의 그 특 플러스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은 원래 말하고 소하고 접붙여가지고 난 A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나온 얘는 뭐 힘도 세고 뭐 다리도 빠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뭐 옛날에 뭐 라이거, 타이온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또 동물권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데 하여간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노새도 사실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 태어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요게 이제 그 특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동물을 원래 가리키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한테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 이제 혼혈 태어난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가리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특히 이제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좀 피부가 까마니까 그 특이라는 요 어원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 튀김 있죠. 잘못된 튀김, 잘못 튀겨가지고 까맣게 된 이런 튀김에서 나왔겠거니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튀기라는 말을 또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말이 하여간 어원이 원래 동물을 가리키다가 튀김을 가리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호니아라를 튀기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좀 낮추어 부르는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 풍습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이제 다문화 사회 이런 게 뭐 이미 지금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었고 그렇게 좀 국수주의적인 생각 그렇게 타인 감수성이 이제 무너진 그런 좀 비인간적인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뭐 특이 대신 튀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했습니다만 요 말조차도 사실은 좀 이렇게 표준어 규정에서 좀 빠져야 되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드레와 허드라이가 있는데 허드러이를 맡게 했습니다. 원래 허드라이를 맞았나 봐요. 허드러이를 맡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루라기가 있고 호루루기가 있는데 이거 호루라기를 맡게 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실업의 아들은 실업의 아들, 그러니까 실없는 자식에서 그렇게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우리도 많이 늙었구려, 늙었구려 이런 말이 있을 때 늙었구려를 맡게 했죠. 그래서 어원에서 좀 바뀐 형태를 맡게 한 이런 얘기가 11항이기 때문에 늙었구려 앞에 거를 늙었구려 대신 늙었구려를 맡게 했습니다. 앞에 게 맡겠고요. 나무라다 나무래다가 있는데 나무라다 앞에 거를 맡게 했습니다. 지루하다 지리하다 대신 지루하다 지리하다 대신 지루하다 이거는 우 시리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상추 그다음 미숫가루 그 다음에 저 미루나무 이런 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달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튀기와 특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튀기를 맡게 했죠.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이제 모음의 발음 변화 이렇게 된 것들을 맡게 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어는 12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표준어 규정 1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 윗, 위가 나오네요. 얘네들도 좀 제가 그려가면서 좀 칠판에 써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수, 히읗, 숫 얘네들이 있었죠? 얘네들도 이제 좀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게 위아래 구분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져요. 없으면 웃이라고 쓰고요. 있으면 이게 위나 윗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웃돈이나 웃어른 뭐 아랫돈이나 아래어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웃돈, 웃어른 할 때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는 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와 밑이 있는데 자, 요 두 개의 구분은 뭔지 아시겠죠? 요거 뭡니까? 요거 사이시옷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시옷은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 못 쓴다. 그러니까 위는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윗은 요 예사소리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윗이 있는데 요 세 개의 구분점 위아래 구분이 없으면 웃이라고 쓰는 거고요.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위나 윗으로 사용을 하는데 위나 윗의 구분은 바로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못 쓰므로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를 사용하고 예사소리 앞에서는 윗을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표준어 규정 12항 웃, 윗, 위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서 윗으로 통일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윗이, 예, 요게 이제 예사소리 앞에서 붙는 거기 때문에, 요게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넓이, 예, 웃넓이 대신, 그 다음에 윗눈썹, 아랫눈썹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있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눈썹, 니은은 예사소리니까, 예, 윗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윗니 동그라미, 윗땅줄 동그라미, 윗덧줄, 윗도리, 윗동아리, 윗마기, 윗머리, 윗목, 윗몸, 윗바람, 윗배, 윗벌, 윗변, 윗사랑, 윗세장, 윗수염, 윗입술, 윗잇몸, 윗자리, 윗중방 이렇게 다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그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윗짝, 예, 웃짝이 있고 그러니까 윗짝 거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예, 그 아래쪽도 저기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쪽 얘네들은 다 쌍지읒 된소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윗짝 위쪽 동그라미 위체 이거는 거센소리네요. 거기 위체 동그라미 위층 거센소리 앞에 위층 위 예, 동그라미 그다음에 위치마 이거는 치마가 이게 위치마 있으면 아래치마도 있고, 뭐, 이중으로 된 그런 치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예, 요건 갈퀴 있죠? 예, 갈퀴가 있는데, 갈퀴가 요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묶어주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묶고, 이렇게 두 번 묶고. 예, 그래서 요 아래 묶어주는 걸 아래치마라고 그러고, 위에 묶는 것을 위치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마라는 게 꼭 이제 스커트만 가리키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요렇게 삼각형 있죠? 삼각형 부분을 다 치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를 이제 묶어주는, 요게 위치마, 요게 아래를 묶어주는 게 아래치마.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있으니까, 위라고 써주는 거고요. 치마의 치읓은 또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위를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갈퀴의 위치마, 아래치마, 요거를 이제 갈퀴에 관련된 것을 위치마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턱, 예, 우턱, 예, 그래서, 위턱, 예, 이거는 티읕, 예, 거센 소리네요. 그래서 위를 붙여주는 것, 위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위팔, 아래팔. 우리가 위팔, 아래팔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죠. 여기 접히는 데를 그걸로 예, 기준점으로, 요 윗부분이 위팔이 되겠고, 요 아랫부분이 아래팔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요거는 이제 피읍이니까, 예, 그래서 거센 소리 앞에 위를 붙이니까, 그래서 위팔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위치마는 갈퀴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래치마도 이렇게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위,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웃국이 있고 윗국이 있고요. 그래서 웃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웃기, 윗기, 웃기 동그라미, 웃돈, 윗돈, 웃돈 동그라미, 예, 그 다음에 웃비, 윗비, 웃비 동그라미, 우덜은 동그라미, 우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위아래 대립이 없는 것은 또 웃으로 써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리는 게 우도시네, 우도. 예, 우리가 위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위, 하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우도도 맞고 위도도 맞아요. 그래서 우도는 겉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옷, 아래옷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위옷은 예, 그거는 이제 상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이제 겉옷일 때만 우옷이 맞다는 이야기고 상하이 얘기할 때는 위옷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정리하자면 웃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위아래 구분이 없을 때 웃을 사용할 수 있고 윗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에서 예, 사용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위는 위아래 구분이 있는 것 중에서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윗니와 웃니가 있네요. 자, 아랫니 있을 수 있죠. 위아래 구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웃니가 아니라 윗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죠. 예, 우리 온돌방에서 따뜻한 곳을 아랫목이라고 그러죠. 추운 곳을 윗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아궁이에서 먼 곳이 윗목이고 가까운 곳이 아랫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윗목 예, 그렇게 써주는 것 앞에 게 맞겠습니다. 위아래 구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만 1번 보시면 위쪽, 위쪽, 우쪽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쪽, 예, 아래쪽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서 쪽 요거는 쌍치읒, 예, 된소리 앞이니까 위쪽이라고 써주는 가운데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 요 아래층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층, 요거는
치읓, 요거는 거센 소리 앞이니까 위층 가운데 곳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2번 보시면 윗돈과 웃돈이 있네요. 웃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웃돈 이것은 보너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 보너스 외에 또 뭐 삭제하는 돈, 뭐 그런 돈에 대한 돈 뭐 이야기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웃돈 요것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덜은 우덜은 이렇게 뭐 위아래 구분이 없는 거죠. 아래 어른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덜은 이렇게 써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통, 우통, 우통이 있는데 자, 세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이제 우통, 가운데 게 맞아요.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통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의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갈라지는 부분이 없을 때 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통, 위에 상의는 우통이 가능한데 아래 통은 어떻습니까? 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타구니 그 부분에서 바로 갈라지죠. 그래서 통짜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제 통짜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통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통을 벗어 제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우통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위에 상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짜가 우리 팔 그 겨드랑이 부분까지 통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통이란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래 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사타구니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아래 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아래 구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통 가운데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위돛과 우돛 뭐가 맞나요? 둘 다 맞다고 말씀드렸죠. 위돛은 위아래 구분이 있는 상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돛은 위아래 구분이 없는 외투, 겉옷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뜻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어 규정 1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구와 귀의 표준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거 딱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하세요. 요게 이제 구가 귀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귀글과 글귀밖에 없어요. 귀글과 글귀. 나머지는 다 구로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식귀라고 쓰는 거 틀립니다. 그 식구라고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문구. 문구가 맞지 문귀는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구를 귀로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귀글과 글귀밖에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아래 내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3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 그렇게 통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구법과 규법이 있을 때 구법은 맞고요. 구절, 귀절, 구절이 맞습니다. 귀절이라고 좀 잘못 쓰는 경우 많네요. 그런데 구절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점, 귀점 중에 구점만 맞고요. 결귀 틀리고 결구가 맞고요. 경귀 틀리고 경구가 맞습니다. 경인귀 틀리고 경인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난귀 틀리고 난구가 맞고 단귀 틀리고 단구가 맞고 단명귀 틀리고 단명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귀 틀리고 대구가 맞고요. 문귀 틀리고 문구가 맞습니다. 성귀 틀리고 성구가 맞아요. 식귀 틀리고 식구가 맞습니다. 요거 식귀절이 뭐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식귀 틀립니다. 식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귀 틀리고 어구가 맞고요. 연귀 틀리고 연구가 맞고 인용귀 틀리고 인용구가 맞고 절귀 틀리고 절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만 귀를 사용하느냐? 귀글, 글귀 이렇게 글하고 글하고 그 결합이 되는 것 얘네들만 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거기에 귀글과 구글이 있네요. 귀글 요것만 맞고요. 귀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사원 절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네 자 나오고 뒤에 네 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행이요. 그 다음에 둘째 행에서 시에서 뭐 또 네 글자 나오고 네 글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글자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글의 구성 방법. 이런 거를 귀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문학 용어로서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귀글이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 글귀라는 말은 좀 많이 사용하네요. 이 글귀가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글은 뭐 하여간 예외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 글귀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글귀를 특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귀글이란 두 마디가 한 덩이씩 되게 지은 글이란 뜻의 그런 문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뭐 꼭 구자가 한자 구자는 아닌데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방귀가 맞나요? 방구가 맞나요? 갑자기 뭐
뭐 드시면서 이거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약간 그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미안한데 하여간 어쨌든 좀 많이 쓰는 말이죠. 방귀냐 방구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예, 요거는 방귀만 맞습니다. 방구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구가 한자 구자 아니에요. 한자 그 구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기왕과 나온 겸해서 예,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방귀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구절과 귀절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요거 예, 구절, 예, 그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식구와 식귀, 식구가 맞죠? 다 구라고 있는데 뭐만 귀라고 있는다? 예, 다만 보시면 글구와 글귀가 있을 때 예, 글귀 요 부분만 예, 그렇게 그 귀로 읽는다는 것, 귀글 글귀만 이렇게 귀로 읽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글귀 요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이제 준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14항 준말 표준어. 자, 요 부분을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 약간 뭐 준말, 본말 요 부분은 예, 뒤에 이제 그 14항서부터 16항까지 다 묶이네요. 예, 요거는 우리 그냥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오늘도 뭐 약간 그 3교시까지 열심히 달렸으니까 예, 뭐 좀 약간 요거는 이제 묶이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그 연속성 상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과제 우리 저기 21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예,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과제 꼭 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